전력용 반도체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라는 토픽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스 FET의 출력 특성 곡선이 다음과 같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구간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왼쪽 이 구간이 트라이오드 영역이었고 여기 구간이 핀처프 영역이었어요. 이 핀처프 영역에서 드레인 커런트는 VDS를 더 증가를 시켜도 증가하지 않고 ID 세트라는 전류로 포화된 전류로 균일한 전류를 흘린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FET가 일단 핀처프가 되면 출력 전압 VDS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기 때문에 마치 커런트 소스 같이 작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핀처프가 일단 되게 되면. 그런데 실제 디바이스를 제작을 해서 측정을 해보면 이와 같이 교과서적인 제로스 오더의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디바이스, 특히 채널 랭스가 짧은 디바이스의 경우에 드레인 전류가 세츄레이션 되지를 아니하고 드레인 전압이 증가됨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도 함께 따라서 증가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 스파이스 모델에서 드레인 컨덕턴스 혹은 채널 레지스턴스라는 항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서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FET의 출력 특성 곡선을 엑스트라폴레이트를 해보면 이 커브들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만나는 점의 X좌표, X축 횡축의 교점, 여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얼리 전압 V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얼리 전압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수백 볼트가 된다는 얘기는 커브가 상당히 눕는다는 얘기고, 눕는다는 얘기는 핀처프가 잘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트랜지스터가 채널 랭스가 짧다든가 아니면 이로 인한 효과로 인해서 트랜지스터가 특성이 좀 불량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드레인이 잘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고 이렇게 경사진 출력 특성을 보인다. 그러면 얼리 전압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얼리 전압은 일단 큰 게 좋겠죠.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핀처프 상황을 설명을 할 적에 이런 아주 심플리파이된 모델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자, 여기에 게이트에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여기에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VDS가 VGS 빼기 VT
이걸 우리가 보통 VD set이라고 부르죠. 보다 커질 경우에는 드디어 여기에서 여기에 채널이 드디어 채널이 여기서 사라진다. 그죠? 예. 그래서 사라지는 이 지점을 우리가 여기를 핀치오프가 되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VDS를 더욱더 증가하게 되면 점점 핀치오프가 되는 지점이 자꾸 좌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핀치오프가 되는 지점이 자꾸 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VDS를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가 지금 핀치오프 하다는 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스를 만들 적에 채널 랭스가 L이 되도록 그려서 이걸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핀치오프가 되기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소스를 떠난 전자가 진행해야 할 거리는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작아진 채널 랭스를 L effective라고 그래요. effective channel length라고 합니다. 핀치오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핀치오프가 된 부분이죠. 여기가 이렇게 돼서 그죠? 그래서 원래 게이트 랭스가 L이면 델타일 만큼 핀치오프가 된 만큼 실질적으로 전자가 주행을 해야 할 트랜짓을 해야 할 채널 랭스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2분의 1 μn Cox의 W over L VGS 빼기 VT 제곱이라는 식에서 전자가 주행해야 할 실질적인 거리가 이걸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L을 갖다가 그대로 쓰지 아니하고 뭘 써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L effective를 써야 됩니다. L effective.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1 μn Cox의 W over L 대신에 뭘 써야 돼요? 이제는 L 마이너스 델타 L을 써야 될 것이고 여기에 VGS 빼기 VT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μn Cox의 L은 1-L분의 델타 L W VGS 빼기 VT의 제곱이고 우리가 근사식에서 이걸 알고 있죠. 만약에 if 델타 L over L이 much less than 1이라면 얘는 2분의 1 μn Cox의 W over L 해놓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1 더하기 L분의 델타 L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네, VGS 빼기 VT의 제곱. 그죠? 선생님 뭘 쓴 건가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1-x분의 1은 approximate 1 플러스 x죠. 언제? x가 much less than 작을 경우에. 그죠?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걸 사용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다시 쓰게 되면, 우리가
이거랑 이게 우리가 불렀던 id 셋이라는 거잖아요. id 셋의 1 플러스 L분의 델타 L이죠. 그런데 이 핀처프가 되는 이 길이 핀처프가 돼가지고 짧아진 채널 랭스의 프랙션은 드레인에 걸어준 여기에 걸어준 전압에 비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L분의 델타 L은 걸어준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가 하면은 347페이지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채널 랭스가 줄어든 프랙션은 걸어준 전압에 비례할 것이고 그 비례상수를 람다라고 쓰는 거죠. 람다. 이게 여러분 책의 6-70식입니다. 즉 fractional change of channel length will be proportional to 걸어준 전압 VDS에 비례할 거다.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쓸 것 같으면,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드레인 전류는 ID set 1 플러스 람다 VDS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 커브를 다시 볼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early voltage가 뭐 수십 볼트 내지 수백 볼트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거고, 여기에 스케일은 사실은 선생님이 보기 좋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여기 스케일은 뭐예요? 수볼트죠. 수볼트. 여기는 뭐 3.3V를 쓴다 그러면 여기가 3.3V고 1.5V짜리 FET를 쓰면 1.5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볼트고 여기는 레인지가 수백 볼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거 더해봐야 여기는 얼마 안 돼요. 스케일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크기를 ID set이라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거는 이것분의 높이죠. 삼각형에서 이 기울기라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의 길이를 여긴 더하나 마나 그냥 VA라고 봐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VA분의 이 높이. 그죠? 이 높이. 이게 뭐예요? ID set이죠. 그게 출력 저항이 되는 거죠. 출력 저항. 그죠? 그래서 우리가 GD drain conductance 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드레인 전류를 VDS로 미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란 얘기예요? early 전압분의 ID라는 얘기죠. ID set.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래 이 식에서 VDS분의 ID는 뭐예요? ID set의 람다죠. 그죠? 따라서 early 전압은 뭐예요? 람다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MOSFET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실험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MOSFET 파라미터 익스트랙션 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threshold 볼테이지를 추출하는 간단한 방법이죠. 트랜지스터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트랜지스터를 핀처프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VDD 접지죠. 그러면 게이트를 드레인에다가 묶어요. 게이트를 드레인에 묶게 되면은 VGD가 제로니까 VGS 빼기 VDS가 제로죠. 그죠? 그러면은 VGS 빼기 VT는 VDS 빼기 VT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만큼을 지금 뺀 거니까 VGS와 빼기 VT와 VDS를 비교하면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VDS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뭐예요? 트랜지스터는 항상 핀처프가 되죠. 그죠? 그래서 드레인 전류는 2분의 1 μN C옥스의 W 오버 L의 V ds 빼기 VT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 VDS라고 쓴 거는 VDS하고 VGS가 지금 같으니까 그죠? VGS하고 VDS가 같죠.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VDS를 가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VDD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 그림 그릴 적에 VDS를 가변을 시키는 거죠. 여기다가 가변을 시키죠. 그죠? 그렇게 되면 VDS를 바꿔가면서 측정되는 전류를 측정을 해가지고 플러스를 해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 ID를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드레인 전압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그 전류를 엑스트라폴레이트 하면 요점이 VT가 되겠죠. 그죠? 바디 효과를 이용을 하게 되면 실험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묶고 바디에다가 네거티브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바디 효과에 의해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바뀌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VDS고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여기다가도 가변을 시키고 또 VDS도 가변을 시켜가지고 커브를 VDS에 대한 ID를 플러스를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 그러니까 바디에다가 바디를 그라운드 시켰을 적에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찍었던 이와 같은 커브를 통해서 VT 0를 구한다면 그 다음에는 바디에다가 전압을 인가해 가지고 VT1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바디 효과에 의해서. 그죠? 자, 모스펫의 등가 회로를 그리겠어요? 지난 시간에 로우 프리퀀시 모델은 그렸던 것 같은데 게이트고 소스고 출력단에 GM, VGS가 있고 드레인 컨덕턴스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하이 프리퀀시 모델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CGS를 그리고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오버랩 캐패시턴스 CGD를 그리고 커런 소스 VGS에 GD. 이게 하이 프리퀀시 모스펫 모델입니다. 여기서 GD는 여러분 봤죠? 드레인 커런트를 VDS로 나눈 거죠. VGS를 콘스탄트로 해서 놓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채널 컨덕턴스. 또 어떤 사람은 드레인 컨덕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GM VGS에 대한 미분이죠. VDS를 컨스턴트로 하고 이걸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하죠. 단위는 미리암페어 퍼 볼트. 드레인 컨덕턴스는 오음의 역수. 됐습니까? 표로 한번 나타내 보면 VD가 VD 셋보다 작은 경우, 즉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VD가 VD 셋보다 클 경우에 이건 핀초프 영역이죠. G 드레인 컨덕턴스는 μn C옥스의 W over L V D 셋이죠. 플러스가 VGS 빼기 VT 빼기 VDS 이렇게 되죠. 얘는 제로고 GM은 μn C옥스의 W over L의 VDS 리니어 영역이니까 여기서 이 GM은 μn C옥스의 W over L VDS
셋이 되죠. 맞습니까? MOSFET의 컷오프 프리퀀시 Fmax는 뭔가 하면 current gain이 1이 되는 주파수죠. 출력을 단락시켰을 적에 커런트 게인이 2이 되는 주파수죠. 그래서 이 등가회로 해서 출력을 쇼트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를 출력을 쇼트를 시키게 되면은 출력 인풋단의 전류는 J 오메가의 CGS 더하기 CGD의 VGS가 되고, 이거는 approximately J 오메가의 CGS의 VGS가 되고, 출력단의 전류는 GM VGS가 되니까 current gain 이 1이 될 때의 주파수니까 J 오메가 J 2 파이 F max CGS의 VGS GM VGS가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지우고 Fmax는 2파이 CGS분의 GM이고, GM을 방금 계산한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μN C6의 W 오버 L VDS 오버 2파이 C6 WL 이렇게 되죠. 그래서 CGS라는 거는 맥시멈으로 잡아가지고 C6에다가 단면적으로 그냥 곱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지우고, 그다음에 식이 μN VDS의 2파이 L의 제곱이 이거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특성은 게이트 랭스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게이트 랭스를 2분의 1로 줄이게 되면 주파수 특성이 4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와 같이 랭스를 줄이게 되면 스위칭 주파수가 빨라지죠. 이런 장점 외에도 랭스를 줄이게 되면 디바이스가 차지하는 면적이 L의 제곱에 비례해서 줄게 되기 때문에 웨이퍼 한 장당 생산되는 칩의 개수가 L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길이를 리덕션을 하게 되면 칩이 4배가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산 원가를 4분의 1로 다운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게이트의 랭스를 줄이는 작업에 매진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게이트 랭스를 줄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줄이게 되면은 우리는 얘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쇼트 채널 효과라고 부릅니다. 쇼트 채널 효과. 쇼트 채널 이펙트라고 합니다.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줄임에 따라서 FET의 게이트 랭스를 줄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가 쇼트 채널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쇼트 채널 효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여러분 교과서 342페이지에 6-41도를 한번 펴보세요. 이게 피겨 6-41도입니다. 교과서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게이트에 threshold 볼테이지 이상의 전압이 걸렸고 드레인에 또 양의 전압이 인가되고 소스는 접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여기 채널이 만들어지고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 이 VDS죠. VDS예요. 그러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개의 세기는 걸어준 전압을 채널 랭스로 나눈 게 되겠죠. 맞습니까? 드레인에 걸린 드레인 영역에서 전개의 세기는 걸어준 전압 VDS를 채널 랭스 L로 나눈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채널 랭스 L을 계속 줄여서 마이크로미터 시대에서 뭐 0.1 마이크로미터로 더 작은 수백 나노, 수십 나노미터로 게이트 랭스를 줄이게 되면 분모가 자꾸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개의 세기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죠? as L을 줄이면 뭐가 증가해요?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스에서 떠난 전자가 드레인 근처에 오게 되면은 이게 지금 무슨 메커니즘이죠? 드리프트 메커니즘이죠? 드리프트 메커니즘이니까 Q 곱하기 E만큼의 전개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게 드레인 쪽에 오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 이런 파티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가속이 돼가지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드레인 영역 근처에서 강한 이 전개에 의해서 가속이 돼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엄청 큰 파티클로 변해 있게 됩니다. 드레인 영역에서. 그죠? 그걸로 쓸까요? 따라서 드레인 부근에 도달한 일렉트론은 매우 에너지아틱해지죠. 그죠? 에너지아틱해져요. 즉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굉장히 커지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굉장히 커진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에너지아틱한 일렉트론으로 변하게 됩니다. 강한 전개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죠? 이와 같이 상당히 카이네틱 에너지가 큰 전자, 에너지애틱한 전자를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라고 부르죠? 핫 일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핫 일렉트론.
용어를 알아두어야 됩니다. 핫 일렉트론. 왜 핫 일렉트론이라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드레인 영역에 도달한 전자가 갖는 에너지 2분의 1 mv 스퀘어는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2분의 3 볼트만 상수 곱하기 템퍼러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화학 시간에 일반 물리 시간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운동 에너지를 연력학적으로 2분의 3 kT 이렇게 써요. 볼트만 상수에다가 절대 온도 템퍼러처 T를 곱해 가지고. 따라서 우리는 연력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어떤 파티클이 이 일렉트론이 very very energetic하다.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카이네틱 에너지가 크다. 라고 이야기하면 등가적으로 연력학적으로 템퍼러처가 매우 높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제틱한 파티클은 결국 템퍼러처가 높은 파티클이에요. 연력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템퍼러처가 높은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핫 일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핫하다.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여기서 핫 일렉트론이라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지 핫하다 그래가지고 뜨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손을 대면은 손을 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예. 핫하다는 의미가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뿐이지 실제 뭐 뜨겁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채널을 떠난 전자가 드레인 영역에 오게 되면은 매우 에너제틱한 가속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가속되는 그 운동 에너지는 채널 랭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욱더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핫 일렉트론이 만들어져요. 드레인 부근의 핫 일렉트론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드레인 부근에 여기에 지금 실리콘 아톰들이 이렇게 사실은 다이아몬드 레티스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레티스로 구성되어 있는 실리콘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소스를 떠난 전자가 드레인 근처에 오니까 very very energetic한 일렉트론으로 변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리콘 아톰에 가서 꽝 부딪히면서 실리콘 주변을 돌고 있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와 충돌을 해서 그 전자를 떼어내겠죠. 상상이 갑니까? 그렇죠? 그 에너제틱한 이 일렉트론들이 실리콘 아톰들과 충돌을 하면서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요. 그죠? 그럼 떼어낸 전자가 다시 또 가속이 되겠죠? 그 전자가 또 실리콘 아톰과 부딪히게 됩니다. 소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반도체 소자에서 배웠던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전자가 다시 아톰과 또 부딪혀가지고 전자와 전공쌍을 만들고 만들어진 전자와 전공쌍은 또 다시 가속이 돼가지고 또 충돌을 해가지고 전자와 전공을 만들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임팩트에 의한 아이오니제이션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드레인 부근에 수없이 많은 전자와 뭐가 생겨요? 전공들이 생깁니다. 일렉트론 홀 페어들이 생겨요. 그죠? 무슨 메커니즘에 의해서?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일렉트론과 홀 페어들 얘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렉트론들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전극을 향해서 가겠죠? 가까운 데 보이는 플러스 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드레인에 있죠. 이게 플러스 전극이잖아요. 그죠? 그 일렉트론들이 드레인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으로 증식이 된 일렉트론들이 드레인 전류로 빠져나가요. 그죠? 네. 갑자기 드레인 전류가 확 늘어나겠죠?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궁금하겠죠? 측정하는 사람은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증식이 돼서 일렉트론이 드레인 전류로 빠지는 바람에 확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VDS에 대해서
ID를 그리면 우리는 핀처프가 되면 이런 커브를 그린다 그랬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약간 뭐 경사가 진다도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드레인 전류가 여기서 확 늘어납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에 의해 가지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났다 그래요. 드레인 전류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렇죠? 이 현상들을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뭐였어요?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이었습니다. 드레인 전류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드레인 전류가. 여기 홀들이 동시에 같이 만들어지는데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홀들은 어디로 빠져야 되겠어요? 홀은 지금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들이니까 음극 혹은 접지를 향해서 가겠죠? 일로 빠집니다. 더군다나 바디에 만약에 네거티브 전압이 인가되면 더욱더 쭉 빠지겠죠. 이 홀들이 1m로 빠집니다. 기판 접지 전극을 향해서 홀들이 이렇게 빠져요. 전자는 어디로 빠진다고요? 드레인 전류로 빠져서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키고 여기 홀들은 기판으로 빠집니다. 기판으로 이게 빠지면 무슨 전류가 기판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기판에. 그래서 기판에 흐르는 전류를 substrate current라고 그래요. ISUB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코멘트를 쓰면은 EHP 드레인 부분에서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으로 발생한 EHP 중 일렉트론들은 어디로 가요? 드레인 전류를 상승을 시키는 거죠. 쭉 빠지면서 드레인으로 가서 홀들은 어디로 가요? 기판, 접지, 전극을 향해서 가가지고 뭘 만들어요? substrate current를 만들어요. 기판 전류를 흐르게 해요. 알겠죠? 일로 빠지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기판 전류가. 그럼 기판에서 이제 열이 나겠죠? 전류가 흐르니까. 모스펫이 디바이스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 전류가 반드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수평 방향으로 채널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기판에는. 기판에 열이 나지 않습니다. 전력 소모가 없어요. 기판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기판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준다면 이젠 파워를 소모를 하는 거죠. 기판에서. 열도 나요. 기판에서. 뜨끈뜨끈하게. 전력도 필요 없이 소모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나쁜 현상, 브레이크다운, 기판 전류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 채널 랭스를 짧게 했기 때문에. 채널 랭스는 왜 짧게 했어요? 생산량을 높이려고. 스위칭 속도를 빨리 하려고. 우리의 당면한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들을 합니다. 두 마리를 다 같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공부를 할 텐데 서브스트레이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CMOS의 경우에 래치업 문제가 생깁니다. 래치업 문제가. 발열뿐만 아니라 래치업 문제가 생기는데 래치업 문제는 나중에 다시 선생님이 설명하기로 하고 기판 전류가 흐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온다는 거 정도만 여기서 코멘트를 하고 지나갑니다. 한편 여기에 지금 아까 만들어졌던 일렉트론 홀 페어 중에 이 일렉트론이 드레인으로만 빠져주면 좋겠는데 이 일렉트론들이 좌우를 두리번 해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양의 전극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게이트에도 양의 전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렉트론들이 핫 일렉트론이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워낙 에너지아틱하니까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되는가 하면 원래는 여기 절연막인데 이 게이트 절연막이잖아요. 게이트 절연막이니까 여기를 건너가면 안 되죠. 여기 건너가면 안 되는데 이 일렉트론이 절연막을 건너서 게이트로 넘어갑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전자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여기 그죠? 이렇게 인버전된 전자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 전자들이 워낙 에너지아틱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넘어서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옥사이드죠? 여기 지금 옥사이드 아닙니까? 여기는 옥사이드 넘어서는 안 될 옥사이드 장벽인데 옥사이드 장벽을 넘어서 전자가 게이트로 메탈 게이트로 이 전자들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메커니즘은 무슨 메커니즘일까요? 터널링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죠? 터널링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여기를 터널링을 해 가지고 이 전자들이 게이트로 건너와요. 워낙 에너지아틱하다 보니까 그리고 쇼트 게이트 랭스를 줄이고 미세화시키면 게이트 산화막도 얇아지기 때문에 쉽게 이걸 건너오게 됩니다. 그러면 게이트로 건너온 일렉트론들은 어디로 빠지겠어요? 게이트 전류를 흘리게 되겠죠. 그죠? 게이트 전류가 생겨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이 일렉트론들 어디로 우선 빠져요? 드레인으로 빠져요. Some of them, 에너지틱한 some of them은 그들 중에 일부는 게이트 산화막을 터널링을 해가지고 게이트로 건너와서 게이트 전극으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걸려서. 그래서 게이트 커런트를 만들어내요. 모스 FET가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장점 중에 장점의 하나는 게이트의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이게 절연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게이트의 전류가 흘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게이트의 전류가 흐르지가 않으니까 회로적으로 인풋 전압, 인풋 레지스탄스, 이 뭐예요? 게이트 전류 분의 VGS 아니에요? 그죠? 게이트 전류가 이게 흐르질 않으니까 인풋 저항이 뭐로 가요? 무한대로 간다. 그죠? 아이디얼한 OP앰프의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영인, 이게 모스펫의 아주 그 장점인데 쇼채널 효과로서 이 일렉트론들이 게이트 전류를 흘려주니까 문제가 또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은 쇼채널 효과의 현상으로서 뭐가 일어나요?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죠. 쉽게 브레이크다운이. 그러니까 롱 채널 FET 같으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채널 랭스가 짧아지면 브레이크다운이 빨리 일어나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substrate current가 흘러요. 세 번째로 게이트 전류가 또 흘리게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이 전압을 우리가 BVDS라고 불러요. BVDS.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전압이죠.
여기에 부가해서 선생님이 세 가지를 코멘트를 했는데 여기에 부가해가지고 채널 랭스가 짧아지면 그 밖에 또 다른 또 쇼 채널 효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책의 그림 여러분 6-41도에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펀치스루라는 게 여기 언급이 되어 있어요. 게이트 랭스가 짧아지게 되면 가까워지게 되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NP, MOS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NP 다이오드에 의해서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생기고 MOS로 인한 디플리션이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중첩이 돼가지고 디플리션 영역이 이러고 생겨요. 근데 만약에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간격이 좁아진다, 쇼 채널이 된다, 그러면 드레인 바디 사이에 이 디플리션 영역과 소스와 바디 사이의 디플리션 영역이 두 개가 붙어버리겠죠. 펀치 스루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펀치 스루. 또 하나 채널 랭스가 짧아지게 되면은 트랜지스터가 소스와 드레인 사이가 간격이 좁아지니까 리키지 커런트가 많이 흘러서 리키지가 누설 전류가 흐르게 돼요. 가까워지니까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트랜지스터가 잘 턴 오프가 되지가 않아요. 턴 오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sub threshold 특성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ub threshold 특성, sub threshold 특성이 열화가 돼요. 나빠져요. sub은 무슨 말이 sub이라는 게 전이란 뜻이죠. 전. threshold가 threshold 볼테이지보다 전에 작은 전에 전압이 인가됐을 적에 커런트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채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sub threshold 상황에서도 전류가 흘러주는 리키지 누설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sub threshold current라고 합니다. subthreshold current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적에 사람들이 흔히들 FET에 입력 특성 곡선 VGS와 ID drain current 식에서 여기다 드레인 커런트를 로그로 취해가지고 로그로 플러스를 해요. 드레인 커런트를. 만약에 여러분이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는데 그 트랜지스터가 어떤 놈은 이런 특성을 보이고 어떤 놈은 이런 특성을 보인다고 치면은 어떤 게 더 우수한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까? 왼쪽 거지? 왼쪽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드레인 전류가 VGS의 변화에 대해서 드레인 전류가 변화의 이 레이트가 가팔라야만 오프가 됐다가 전류가 덜 흘렀다가 많이 흘렀다가 로직적으로 오프와 온이 구별이 되는 것이지. 커브가 이렇게 누우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인풋단의 전압 변화가 변동을 스윙을 이렇게 줘도 전류 변동이 크질 않으니까 노이즈에 대한 마진이 적어지는 거죠. 그죠?
이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비교의 파라미터로 sub threshold swing이라는 걸 씁니다. sub threshold swing 이라는 파라미터를 씁니다. ST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겠어요? 전압 변동에 대한 드레인 전류의 변동이에요. 단위는 뭘까요? 단위는 볼트 퍼 decade, 미리볼트 per decade 이런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로그 스케일. 그러니까 커런트를 갖다가 가령 1mA 100 마이크로암페어 10배죠? 커런트를 10배 변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VGS를 얼마만큼 변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트랜지스터는 커런트를 10배, 1 데케이드 변화시키기 위해서 VGS를 요만큼만 변화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ubthreshold swing 특성이 좋은 거죠. 훨씬. 1번 커브가 2번 커브에 비해서.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subthreshold swing 특성이 채널 랭스가 짧아지면 나빠집니다. 트랜지스터가 잘 오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